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이곳은 아프가니스탄의 중앙은행 내부에 있는 총재실이다. 중앙은행 총재는 매일 외국인 컨설턴트를 만나 자문을 받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금융제도는 탈레반 정권 하에서 완전히 붕괴됐다. 컨설턴트들은 지금 그 붕괴된 제도를 재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은행법을 개정하고 상업적인 은행을 건설하는 것도 그 작업의 일환이다.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자율화가 돼야 됩니다. 물론 국제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해야겠죠.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미국과 유럽의 컨설턴트와 회계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장 경제 제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 내전이 끝난 직후의 보스니아, 그리고 경제 위기에 처했던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 이러한 곳에서 이들은 시장 경제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다. 이들이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치 세력까지 흔들 만큼 강력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컨설팅 회사가 거대한 선거 자금 횡령 사건을 폭로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졌다. 우리의 조사로 인도네시아 집권당의 부정부패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역사가 바뀌었죠. 경제 위기 국가에 투입되는 컨설팅 회사들, 이들의 역할은 위기에 처해 붕괴돼가는 국가들에게 시장 경제 제도를 소개하고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보급함으로써 이들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재건을 맡은 시장 경제 전도사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뉴욕의 맨해튼.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부처에서 적용되는 회계 관행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감시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 PwC의 본사가 이곳 뉴욕 맨해튼에 있다. PwC는 세계 142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거대 기업으로 세계 각지에서 일하는 직원 수만 해도 약 1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PwC는 사기업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거나 개발도상국이 시장 경제 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하는 역할을 한다.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PwC는 자그마치 500여 건에 달하는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중국의 은행 개혁, 칠레의 세법 개정, 아르메니아의 전력시장 재건, 몽고의 사회복지제도, 그 외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PwC의 활동 범위는 세계 80여 개국으로 뻗어 있다. 토니 킹슬리는 PwC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업 분야를 맡고 있다. 킹슬리는 최근에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은행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한다. PwC는 입찰 과정을 거쳐 세계은행과 계약을 맺고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는 종종 개발도상국의 경제제도 수립을 위해 전략을 짜고 조직화한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들이 실질적인 일을 집행하도록 하청을 준다. Well, keeping busy, which is always good in our, in procurement. It's important. Pw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눈과 귀가 되기도 하고 특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대리인 역할도 하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 중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회계 방식이나 감사에 있어서 가장 국제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식을 널리 보급하고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고립이 되고 능률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2002년 1월 일본의 도쿄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회의가 개최됐다. 이곳에서 지원국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36개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다. 또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도 원조를 받을 수 있기로 했다. 미국은 2002년 한 해 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2억 9,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각종 기업에도 2억 1,100만 달러를 배당했다. 따라서 컨설팅 회사와 회계그룹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아주 매력적인 사업 대상이자 기회의 땅인 셈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시장 경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 그 시도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2002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테러에 맞서기 위해 가난에 허덕이는 국가를 지원하고 그 국가의 시장 경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We will challenge the poverty and hopelessness and lack of education and failed governments that too often allow conditions that terrorists can seize and try to turn to their advantage. Our new approach for development places responsibility on developing nations. USAID, 즉 미 국제개발처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지금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고 시장 경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다. 미 국제개발처는 미국의 개발도상국 지원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해 3억 4천만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한다. 워싱턴 합의. 워싱턴 합의란 워싱턴에 모여있는 기관들인 IMF와 세계은행 등의 기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제 이념과 정책을 뜻한다. 워싱턴은 또한 이 두 기관과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무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워싱턴 합의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장려한다. 워싱턴 합의의 내용을 전 세계로 전파시키는 데에는 IMF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자본시장의 자유화, 국가기관 산업의 민영화, 정부의 긴축 재정, IMF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경제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에 개입해 지원을 펼쳤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였고 이후 러시아와 아시아도 IMF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1990년대에는 경제 위기가 전염병처럼 여러 국가로 퍼져나갔다. IMF는 경제 재건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90년대 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경제 불안정을 야기했다.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일으켰고 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IMF는 인도네시아에 지원금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IMF는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 개발도상국이 성장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조 조정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유화, 민영화, 긴축 재정. 이것이 IMF가 개발도상국을 재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시하는 시장 원리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구조 조정은 많은 경우 자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90년대 후반 한국은 경제 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IMF는 한국의 기업의 구조 조정을 요구했고 노동자들은 그 요구에 강하게 저항했다. IMF가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건한 대응을 취했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IMF의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IMF를 비난했다. 기존의 인도네시아는 식료품값 보조 및 저유가 정책으로 노동자와 빈곤층의 생계를 보조해왔다. 그러나 IMF의 요구에 따라 물가 보조금을 없애자 휘발유의 가격이 70% 이상 오르는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사람들의 절망과 좌절은 시위와 폭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IMF의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사람들은 IMF가 극빈층의 삶을 지지하는 보조금을 없앰으로써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지원을 위해 애쓰던 NGO들 역시 IMF에 대한 항의 시위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IMF의 구조조정이 오히려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어려운 상태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그는 아시아가 통화 위기를 겪고 있던 당시 세계은행의 부총재를 역임했고 워싱턴 합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IMF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IMF가 각 나라에 펼친 정책들은 매우 흡사합니다. 나라마다 아주 조금씩 수정을 했을 뿐이죠.
이런 농담이 있어요. IMF가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표준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정책을 펴줄 때면은 그 문서에서 나라 이름만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라 이름 바꾸는 걸 깜빡해서 다른 나라 이름이 문서에 등장한 적도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시장을 개방하고 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준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은 워싱턴 합의에서 항상 강조하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죠.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이 시장 경제 국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베어링 포인트 컨설팅 회사. 2003년 9월 이 회사는 또 다른 국가의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게 바로 이라크다. 짐이 도착했구만. 괜찮아? 다들 많이 걱정하고 있었네. 비행은 어땠나? 베어링 포인트는 이미 이라크에 50명의 직원들을 보냈다. 그들은 이라크를 시장 경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So how was the trip in from the airport? 이것이 이라크의 경제 재건 사업을 위한 베어링 포인트의 계획서다. 베어링 포인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유 보유량을 자랑하는 이라크의 국영 석유 회사를 민영화하고 은행 개정과 그 외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경제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그리고 2004년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o two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의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모든 국가에 적용되죠. 베어링 포인트의 견해로 봤을 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대상입니다. 물론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결국 이라크가 스스로 일어나 자립하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의 치하에 있을 때보다 정치, 경제적으로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시장 경제 제도만큼 확실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장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북한과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체제에서 죄 없는 국민들이 얼마나 가난에 허덕이고 고통받는지 우린 이미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11월 의회는 부시의 제안을 승인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87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지원금은 재건 사업과 군사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시장 경제 설립을 돕는 것이 테러를 뿌리째 뽑는 주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시장 경제의 전도사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심장부에서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security conscious. That's true. I mean, even you being very security conscious, but overall.